시장은 끊임없이 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1996년도에 우리가 쓰던 웹 브라우저입니다. 2011년 지금은 주로 물론 우리 국내는 아직도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많이 쓰지만 크롬이라고 하는 브라우저가 혜성처럼 등장을 해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죠. 혁신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지나가긴 했는데요. 혁신이라고 하는 건 9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브라우저도 바뀌고 즉 이미 PC에서조차도 웹에서조차도 끊임없는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혁신은 바로 모바일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가장 먼저 출시된 스마트폰이에요. 이 스마트폰은 거의 1990년대에 출시가 됐거든요. 지금부터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2009년도에 한국의 아이폰이 상륙하면서 스마트폰 시대가 열렸고 미국에서는 2007년도에 열렸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10년 전에 출시됐던 스마트폰이에요. 노키아에서 출시한 건데 그런데 이 스마트폰은 성공하지 못했죠. 왜? 타이밍도 중요하다는 거죠. 즉 혁신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던 새로운 플랫폼에 아까 했던 1000만 명 대상으로 한 그걸 지향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혁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1000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니치마켓에 즉 대한민국 인구 2%인 100만 명이 쓰는 서비스로서 니치마켓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서비스, 그 디바이스, 그 플랫폼이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언제 나오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최근 아시다시피 클라우드도 되게 대세죠. 클라우드도 지금 스마트폰이 출시되고 초고속 인터넷이 등장하고 이러면서 디바이스가 늘어나면서 주목받고 있었던 그런 신기술인 것이지 10년 전에도 클라우드는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10년 전에 클라우드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왜?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혁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결국 혁신이 중간에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면서 성장해야 되는데 그 면에 있어서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의 시장의 패러다임은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이 시장의 주도권은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있었습니다. 통신사에. 하지만 최근에 잘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폰 열풍이 불어닥치면서 아니 한국에 있는 SKT, KT, LGU+의 패러다임 주도권보다는 이런 네트워크에서 동작하는 스마트폰을 개발하는 개발사들의 패러다임 주도권이 커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HTC, 그리고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 이런 회사들의 주도권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휴대폰만 해도 통신사들의 입김이 강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점차 제조사들로 패러다임의 주도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사가 또 그 패러다임 주도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점차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패러다임 주도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보다 더 상위에 있는 기업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S의 운영체제를 제공하는 즉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죠.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는 회사. 애플도 따지고 보면 이 패러다임 주도권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폰 때문이 아니라 아이폰 안에 들어가는 iOS라고 하는 운영체제를 개발하기 때문에 애플의 주도권이 그렇게 높은 거거든요. MS의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폰이라고 하는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윈도우 8이 나오면서 윈도우 폰도 재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 MS가 이렇게 노병은 죽지 않는다고 다시 MS의 목소리, 즉 위상이 커지는 가장 큰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바일 OS, 즉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시장은 네트워크에서 통신사에서 하드웨어 제조사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시장의 주도권이 서비스 기업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서비스 기업으로 바뀌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입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라면 조리개거든요. 라면 냄비죠. 그리고 또 이쪽에 있는 거는 아이디어 상품들. 또 여기에 있는 소주와 맥주를 섞어서 먹을 수 있는 소맥잔입니다. 여기 화면에 보여지는 이런 영상들의 이 제품들, 이런 것들은 다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혁신적으로 상품을 만들었던 사례들입니다. 정리하면 통신사에서 제조사로, 제조사에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점차 서비스 기업으로 혁신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이 바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아이디어라는 거죠. 이런 상품을 개발해서 1000만 명의 사용자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보급력, 그 아이디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즉 스마트폰 모바일 플랫폼에 있어서도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혁신을 이루어지게끔 할 수 있다는 거죠. 제조사가 만드는 디바이스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운영체제, 거대 기업인 구글이나 애플, MS와 같은 기업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또 이런 기반으로 통신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통신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플랫폼에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지, 메신저 시장을 무료로 제공하는 카카오톡과 같은 아이디어, 인터넷 전화를 공짜로 제공하는 마이피플과 같은 아이디어, 지금 우리 집 주변에 버스가 언제 도착하지? 버스가 어디에 있지? 그럼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서울버스와 같은 아이디어, 이런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상품들의 성공도 기본적으로는 아이디어가 좋았기 때문에 이런 상품이 성공했다는 거죠. 예전처럼 어떤 물건을, 어떤 상품을 만드는 거에 대한 제조, 실행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거는 3D 프린터입니다. 이 3D 프린터를 이용하게 되면 화면에 보여지는 것 같은 이런 제품들을 직접 집에서 프린터해서 볼 수가 있어요. 예전만 해도 우리가 집에서 종이에다가 무엇인가 인쇄한다고 하는 건 꿈도 못 꿨죠. 20년 전만 해도.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또 프린터가 등장하면서 집에서도 손쉽게 인쇄를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렇게 인쇄를 할 수 있게 된 가장 큰 배경은 프린터가 등장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3D 프린터가 등장을 하게 되면 그 3D 프린터를 기반으로 해서 집에서 마치 프린터에 인쇄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상품을 직접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는 혁신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프린터를 활용하게 되면 직접 물건을 집에서 제작해 볼 수가 있거든요. 시장은 이렇게 끊임없이 바뀌고 있어요. 예전과는 달리 아이디어가 있으면 쉽게 만들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실행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클라우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목받고 있는 IT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것들도 예전에는 상상만 할 수 있었던 서비스가 개인이 아이디어는 있는데 그걸 내가 직접 만들어 볼 수가 없던 그것이 지금은 직접 만들어 볼 수 있게 된 거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클라우드라고 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직접 인터넷상에서 웹에서 서비스를 구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게 커다란 변화라는 거죠. 꿈꾸는 것을 실현해 볼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앞서 설명드렸던 3D 프린터거든요. 심지어는 그냥 프린터가 아니라 색상을 넣어서 색깔을 집어넣은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린터입니다. 이런 프린터를 사용하게 되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개인이 손쉽게 어떠한 물건을 직접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하고는 너무 달라진 거죠. 예전만 해도 아이디어는 있어도 실행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무엇이든지 만들어 볼 수 있는 세상이 된 거거든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영상의 레고처럼, 그리고 이런 3D 프린터처럼, 그리고 클라우드라고 하는 인터넷 시스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직접 서비스를 구상하고 실행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다는 거죠. 사실 예전만 해도 내가 모바일에서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봐야겠다,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봐야겠다라고 하면 A부터 Z까지 내가 다 모든 걸 해야 되거든요. 서버 시스템, 인프라 시스템, 그 안에 들어가는 클라이언트단, 즉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그거의 운영, 관리, 이런 것들을 다 몽땅 다 내가 모든 걸 책임졌어야 되는데 지금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IT 인프라의 발전으로 인해서 내가 A부터 Z까지 하는 게 아니라 가장 핵심이 되는 B하고 E까지만 책임지고 나머지는 다 빌어서 쓸 수가 있거든요. 빌려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렇게 크게 바뀐 겁니다. 꿈꾸면 실현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죠. 자, 그래서 남은 시간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좋아, 그럼 그런 서비스 아이디어, 어떤 서비스의 혁신을 시도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의 사고와 DNA가 필요할까?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가장 필요한 거는요, 고정관념을 타파해야 됩니다. 즉 패러다임 마비 현상,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코끼리 엄청 거대하잖아요. 어린 코끼리, 작은 코끼리를 어렸을 때 이 작은 쇠사슬로 묶어놓게 되면 코끼리가 발버둥을 칩니다. 도망가기 위해서. 하지만 본인의 힘으로는 그 작은 쇠사슬이라 할지라도 끊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거든요. 근데 그 코끼리가 점차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지나서 이렇게 크게 성장하면 충분히 이 작은 쇠사슬을 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지 않습니다. 왜? 고정관념이 있는 거거든요. 패러다임이 마비가 된 거죠. 아, 나는 어렸을 때부터 저 쇠사슬에 묶여서 지내가지고 이거를 끊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거를 끊어볼 생각조차 안 하는 겁니다. 조직 내에 이 패러다임 마비 현상, 즉 고정관념이 팽배하게 되면 아무도 새로운 혁신을 시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누구나 다 나태에 빠지게 되고 그냥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지레짐작하면서 포기하기 마련이죠. 혁신은 그렇게 시작될 수가 없어요. 혁신이라고 하는 건 누구든 벌떡 일어나서 과감하게 노라고 얘기를 하고 예스라고 얘기를 하고 과거에
고정관념에서 타파해서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지만이 새로운 혁신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혁신의 시작도 결국은 고정관념에서 타파해야 됩니다. 근데 고정관념에서 타파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실패에 대한 이해와 인정이 필요합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지적당하고 비판을 당하고 욕먹고 또 고과에 영향을 주고 이렇게 되면 그 누구도 새로운 걸 시도해 보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조직 내에서 서비스 혁신이 이루어지기 위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실패에 대해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걸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새로운 혁신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과거에 그만큼 그런 패러다임에 대한 그 마비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고정관념의 타파가 중요하고 실패에 대한 인정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경험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과거의 경험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싸이월드라든가 그 다음에 또 넥슨이라든가 이런 한국 내에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 서비스 모델들이 있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런 서비스 모델들을 차용을 해서 진가라고 하는 페이스북의 가장 유명한 1위 판빌이라고 하는 소셜 게임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진가라고 하는 회사는 넥슨에서 배웠고요. 넥슨에서. 그리고 여기 DNA라고 불리는 이 회사는 싸이월드에서 배워서 모바게타운이라고 하는 모바일 게임 전문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싸이월드의 도토리라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마이피플은 미국의 노투라고 하는 서비스를 기반으로 만들었어요. 즉 정리를 하면 경험이라고 하는 거가 꼭 내가 다 경험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보고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타인을 보고 배운다라고 하는 건 멀리서 사람들이 어떻게 서비스를 쓰는지 그리고 경쟁사의 서비스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들여다보고 그거에 맞게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그런 걸 고민하면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나 혁신적인 서비스 시도에 대한 고민들이 딱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대중에 대해서 생각을 잘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무엇을 궁금해하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구글에서 무엇을 검색하고 있고 사람들의 관심사는 무엇이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관찰하면서 타인의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과 어떤 서비스를 사용할 사용 행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들여다보고 나도 물론 경험하고 직간접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끊임없이 사고를 하게 되면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혁신을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강조해드리고 싶은 사항은 서비스 혁신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타인에 대한 경험, 사람들에 대한 관찰, 그리고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 그리고 경쟁사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아이디어를 잘 도출해낼 수 있는 능력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서비스 혁신 사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포인트. 자, 세 번째 포인트는 사실 모방은 제2의 창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경쟁사의 서비스를 잘 들여다봐야 되는 가장 큰 이유도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갑자기 무에서 유가 창출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다른 서비스가 뭔가 더 업혀져가지고 그게 더 진화 발전하거든요. 마치 인류의 문명이나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진화론을 기반으로 성장한 것처럼 서비스 혁신 역시도 내가 갑자기 자가 발전해가지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들여다보면서 모방을 하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책도 있습니다. 바로용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창조는 모방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또 베끼고 훔치고 창조하라는 책도 있고요. 그리고 카피캣이라고 하는 이런 또 책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핵심 사항은 결국 모방이라고 하는 게 잘 구성이 되게 되면 이걸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건 모방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다른 서비스를 잘 들여다보고 거기를 어떻게 진화시킬지 고민하는 것. 이게 이제 서비스 혁신의 세 번째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야자수는 그렇게 말라죽어 한국 방송사에서 보도됐던 내용인데요. 경남통영시가 가로수로 심었던 가로수로 아름드리 야자수를 심었어요. 처음에는 되게 멋들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관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다 말라 죽었어요. 야자수가. 높이 7m가 넘는 거제 지역 야자수는 둥치만 남아 흉물스럽게 방치됩니다. 즉 서비스 혁신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혁신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어야 됩니다. 즉 지속적인 운영 관리가 핵심이라는 거죠.
방치하게 되면 그 혁신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서비스 혁신에 대해서 제가 쭉 말씀드렸던 이런 사항들 이외에도 이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질 관리해주는 그런 관리적인 포인트도 이 혁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